너무 괴로웠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판사를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때 재판장이 정계선이었거든.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네, 영상 보셨습니다. 영상 최상목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 몸조심하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의원이 이런 발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역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좀 여러모로 이 사정이 좋아지니까 네.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모습을 보였는데, 예. 역시 본색을 한 번씩 드러내는 게 이제 좀 이 옛날 습성이 또 옛날 습성. 뭐 형수님한테 쌍욕도 하시고, 그 전에도 보면 뭐 오만 소리 다 했잖아요. 무슨 뭐 변기통에 뭐 머리를 집어 넣으라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사실 저분이 보여준 게 굉장히 좀 소름이 끼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스스로가 좀 굉장히 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네. 참지 못하고 다시 옛날 버릇이 나타난 것 아닌가.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네. 26일의 재판 때문에. 예. 사실은 재판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그 재판은 그냥 교도소 갈 일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26일 날 선고가 되고 3개월 내 대법원 판결이 그냥 확정되는 경우에는 예. 의원직을 상실하고, 의원직을 상실해서 저처럼 같이 백수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불체포 특권이 상실되고 예. 공민권이 제한되면서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고, 이어 다가오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복화유용 사건부터 시작해서 온갖 위증교사 사건, 이래서 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재판이 5개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선거법 위반 선고돼도 4개가 따라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형 선고가 예정되어 있죠. 대북송금 사건만 하더라도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 수하였던 이화영 부지사가 1심에서 9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항소심은 좀 깎이긴 해도, 근데 7년 반. 예. 주범이잖아요. 예. 부지사는 밑에서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던 분이고 주범이거든요. 만약 이게 유죄가 선고되면 최소 그보다는 더 받을 거다. 예. 거기다 대장동 사건, 이건 뭐 당군 이래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에 백현동 사건, 거기도 사실은 김인섭 씨, 그 로비스트로 나섰던 김인섭 씨를 도와서 이 일을 꾸몄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김인섭 씨가 5년인가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증인 출석 내일 안 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아니 뭐 그 증인이 아니고 이제 예. 또 자기 재판 백현동 그쵸.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합쳐보면, 생각해보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탄핵이라도 빨리 가결되면 대선에 나가서 당선돼 버리면 어쨌든 예. 그다음에 뭐 또 그 민주당 의원들 동원해서 배임죄도 없애고 선거법도 개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아날 길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가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뭐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이 다가온다든가 또는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다든가 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하여튼 저 앞에 보이는 이 두려움이 이 현실화되니까, 그래서 좀 분별 없이 다시 옛날 버릇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 의원님께서 법조인 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네. 대표도 정치권에서 오래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사람이 이렇게 재판 크게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뭐 탄핵 인용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뭐 각하 기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재판을 받아봤죠. 그러니까 예, 저도 받아봤어요. 근데 근데 제가 방송에서 옛날에 이동재 기자 재판 받을 때 늘 채널A 기자 재판이 유죄가 선고될 확률은 마이너스 200%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제 사건 수사를 할 때 이거는 도대체 검사들이 왜 이렇게 법리를 소홀히 할까? 예. 사실관계는 좀 다툼이 없었어요. 다 맞다고.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하고 하다가 안 돼서 1번 판례, 예. 대법원 판례 다 제출하면서 했는데도 눈 감고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재판을 받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예. 사실은 그 노끈을 욕실에 넣어놨어요. 아이고. 이게 결행할 때 예. 망설이지 않으려고. 그만큼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확신이 있었죠. 이게 결국엔 법리적으로 좀 판사가 제대로 봐주면 무죄 판결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너무 괴로웠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판사를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때 재판장이 정계선이었거든. 그때도요. 아이. 이 평균이론이가 어떡하죠? 아이. 와, 소름. 이거 섬뜩한데. 네. 섬뜩한데. 어떡하죠? 예. 근데 재판을 받으면서 너무 힘든 거야. 예. 그리고 법원에 판사, 아주 고위직이 있는 판사가 저보고 연락을 해서, 아주 친한 친구인데 연락해서 그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야 되지, 아니면 거기는 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하여튼 갖고 있으니까 예. 무슨 수를 써도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빠져나갈 길이 있나요? 그쵸. 한번 판사 그냥 매칭되면 가는 거죠, 뭐. 예.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명박 대통령이 기소가 된 거야. 재판에 넘어갔죠. 그 이명박 대통령을 김영수 대법원장이 배당을 한 건지는 몰라도 정계선 부장 재판부로 보냈어요.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취지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중심리를 하잖아요. 그래, 김기춘, 박준우, 조윤선, 현규환, 김재원부터 시작해서 9명이 재판을 받던 우리 사건이 튕겨서 딴부로 갔어요. 그렇게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무죄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의 비극은 바로 이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판사 성향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되고 무죄가 유죄될 수 있다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이 국민들이 맞아요. 저뿐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판사가 배당이 되면 우리 법 연구회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 이 현실 제가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님은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기 죄를 자기가 아니까 자기가 이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이거는 틀림없이 유죄다. 그리고 그 탄핵 심판 결과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뭔가 불길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불안하시죠. 그냥 다 죄값은 죄로 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거 재판을 받아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바이브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확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 재판에도 예전에 재판은 정치다라고 했던 판사님이 판사님으로 계셨어요. 요즘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막 헛웃음이 나오지? 아무리 근데 이제 지금 최상목 대행이 대행의 대행이잖아요. 대행의 뭐 그런 식인데 국가의 그래도 수장인데 그런 국가의 수장을 두고 몸 조심해라. 체포될 수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아니 무슨 그게 현행범입니까? 현행범. 저는 정말 좀 아무리 법기술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뒤집으시면 안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다라고 한 것이 확인한 것이 그러면 임명하지 않으면 그죠? 예. 확인했는데도 임명하지 않으면 부작위범이니까 네. 헌법 위반죄다. 아. 저 직무유기죄다 이거잖아요. 예. 국회 가면요. 위헌 법률로 선고해서 심지어 몇 월 며칠까지 개정해라. 네. 또는 뭐 위헌 확인한 법률이 수두룩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개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 체포돼야 되는 거예요? 300명 모두가 현행범들이에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예. 부작위 네. 다 직무유기범들 아니에요. 예. 그 우두머리가 당 대표들 아니에요. 아. 아니, 이재명 대표님도 이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얘기를 왜 하시나 싶었는데 지금 하여튼 불안하시구나 뭔가 그 얼굴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이 국민들. 노래 가사가 떠오르. 전쟁 같은 사랑은 아닌데. 네, 아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러시아 권총 암살 시도도 얘기를 했는데 수사 의뢰는 또 안 했다고 하고. 네.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정치 테러가 실제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네. 또 사실은 저도 그 예를 들어 탄핵 반대한다고 막 욕설로 죽인다고 그런 메일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사실 메일까지 보냈으니까 고소를 하면 이 사람은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욕뿐만 아니고 죽인대. 예. 그래가지고 살인 예고인데. 예. 그렇죠. 근데 바빠서 고소를 못해.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 이보세요. 아. 응? 이거. 너 죽여버리겠다. 놈아. 근데 예. 이분 이름도 나와. 임모씨. 예. 근데 바빠서 예. 제가 못하는데 저는 방탄복 안 입고 다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 이제 이런 일이 사실 정치권에 살다가 보면 많아요. 예. 근데 특히 이재명 대표 같으면 실제 또 그런 협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력 대선 주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근데 이런 경우 사실 이재명 대표 같으면 좀 엄중하게 형사고소를 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문제는 예. 그게 정말 이 정도 강력한 수준의 어떤 공격인지 아니면 정말 이런 화풀이성인지 예. 그 수준의 차이겠죠. 근데 하여튼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보다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방탄복까지 그건 좀. 네. 저희 아까 의원님 문자 보니까 한 문장 안에 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많아요. 많아요? 제가 네. 엄청 많아서 탄핵 반대한다고. 예. 한 1000개쯤 받은 네.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잠잠해요. 요즘 잠잠하시답니다. 예. 저는 예. 이걸 보면 이 사람들도 참 열심히 산다 싶어요. 열심히 산다. 나는 예. 이걸 고소하기도 시간이 아까워서 못 그렇죠. 하겠는데. 예.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어제 이런 식으로 몸 조심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최상목 대행이 뭔가 그래도 심적 동요를 일으켜갖고 이분이 정치인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 의원님 같이 또 모진 풍파의 세월을 견디신 것도 그건 아니고 전혀 달라요. 동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전혀 있다. 달라요. 이런 분들은 술 먹고 한번 욕할 수도 있고 예. 또는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예. 최상목 대행에게 몸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네. 그 유력 대선 주자가 정치 세력의 그 대표인 이런 분이 이야기하면 실제 테러를 가할 수가 있어요. 예. 최상목 대행은 굉장히 좀 경비를 강화하는 건 맞아요. 실제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점점점 흥분된 상태에 있고 그렇죠. 어떤 좀 주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한 문제가 되죠. 실제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테러가 있을 수도 있다. 좀 주의를 해야겠다. 예,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극렬 지지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극렬 지지층까지는 그런데 극좌라고 하지 않는데 극우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의도가 아주 나쁜 의도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극렬 지지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정치판에도 스포츠 현장처럼 훌리건처럼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령을 내리셨다라고 착각을 하고 굉장히 위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비는 강화하는 게 맞아요. 아, 실제 그런 일 벌어질 수도 그렇기 있다. 때문에 예. 비판하는 거예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단순 그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판 내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말씀의 수준이 좀 상당히 좀 수준이 낮죠. 역시 그 잡범 수준의 전과가 있다. 또 뭐 과거에 하신 4개 있으시죠. 예. 그런 이력이 역시 그대로 남으셨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야, 너 조심해. 혼자 다니지 마. 몸 조심해. 이게 얼마나 비열한 협박인지 그거는 수사를 해본 사람들은 많이 느껴요. 예. 너 조심해라. 너 뒤통수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 흔히 있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전부 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